예,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기소된 손혜원 의원이 오늘 처음으로 재판에 섰습니다. 검찰과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는데요. 한편 일본인 여성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정황이 담긴 동영상과 관련해서 경찰이 가해자로 지목된 한국인 남성을 입건했습니다. 네. 오늘 관련 내용을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기소된 손혜원 의원, 의혹 제기 7개월 만에 오늘 피고인 자격으로 재판에 서게 됐는데요. 먼저 저희가 얘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서울 남부지법에 출석하는 손혜원의 모습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진실을 명명백백 밝혀주실 걸로 믿고 들어갑니다. 고맙습니다. 그 검찰은 공무상 비밀 활용했다는 나중에 주장이에요. 하겠습니다. 조카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한 적이 아닙니다. 그런 사실들이 있었다면 밝혀진다면 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의원직을 사퇴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의 모습과 이전의 모습이었죠. 의혹이 불거졌을 때 모든 거 의원직 사퇴를 할 것이고 전 재산 기부를 하겠다라고 결백을 주장했던 모습이었는데 일단 손 의원의 혐의가 어떤 것인지 시청자 이해를 위해서 다시 한번 좀 복기를 해보시죠. 네, 이제 손 의원이 이제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목포 부동산 이제 토시 재생 개발 사업과 관련된 예. 보안 자료를 넘겨받아서 본인 그리고 남편이 운영하는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 재단명으로 또 지인 등을 통해서 목포 그 시 주변에 한 1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입니다. 이게 첫 번째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형법에 알고 있는 공무상 비밀 누설이 아니고 이제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이용해서 이렇게 무언가 재산상 이득을 취하면 부패방지법으로 좀 더 중하게 처벌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하나, 그다음에 창성장이라는 게스트하우스를 조카 명의로 취득했는데 실질적인 소유주는 손혜원 의원이다라는 취지, 그러니까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죠. 이 두 가지 혐의를 가지고 지난 6월에 이제 불구속 기소가 돼서 오늘 첫 공판이 진행된 상황입니다. 네. 예. 먼저 첫 번째 혐의, 이 부패방지법 위반.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이 보안 자료가 네. 실제로 보안 자료가 맞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그 공판에서 손혜원 의원 측 변호인 손혜원 의원도 마찬가지고 전부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부인했다는 취지 내용이 이런 내용의 자료를 받은 적이 없다가 아니고 그 자료는 비밀이 아니다라는 취지 주장이고 받긴 받았지만 네, 비밀이 검찰에서는 아니다. 아니 이게 언론 등을 통해서 일부 노출이 됐다고 하더라도 2019년 4월 1일 이제 이 사업으로 고시가 전면적으로 되기 전까지는 이거는 보안상 비밀에 해당한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니까요. 네. 이 비밀의 개념에 대해서 지금 검찰과 손혜원 의원 측의 입장이 지금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검찰에서는 언론을 통해서 일부 알려졌더라도 어쨌건 비밀성이 유지가 됐기 때문에 이 네. 유지가 되는 비밀성을 가지고 부동산을 매입해서 이득을 취했다면 이건 불법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보안 자료란 것이 이제 목포시도 해당 자료가 보안 자료라는 입장을 네. 밝힌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단 보안 자료란 건 우리가 비밀인 거니까 이게 뭐 공청회에서 공개하면 그게 보안 자료는 아닌 거잖아요. 뭐가 맞는지는 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 그 공무상 비밀, 그러니까 부패방지법에 쓰이는 그 비밀이나 형법상 있는 공무상 비밀이나 비밀의 개념은 동일합니다. 네. 비밀의 개념이라는 걸 일단 법령으로 비밀 유지를 해야 하는 거죠. 국회의원이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제 비밀로서의 가치를 가져야 되는데 예. 그 가치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이게 공무상 비밀이다 아니다라고 판단하기가 좀 애매한 건 사실이에요. 보안 자료도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법원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번에 법원에서 그 손혜원 의원 측 그 관련된 부동산 취득한 부동산을 몰수 보전해달라라고 네. 해서 검찰이 이제 신청을 했는데 일부만 받아들였거든요. 그때 법원의 내용이 어찌 보면 이번 재판의 힌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손혜원 측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는 뭐 분석도 있던데. 네, 그게 이제 예. 뭐냐면 2017년 12월 14일 해당 사업 내용에 대한 비밀성이 외부적으로 공개됐기 때문에 사실상 상실했다. 네. 그 이후에 취득한 건 모르겠지만 그 이전에 취득한 건 뭐 최소한 이거는 부패방지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봤기 때문에 일단 물론 지금 이 몰수 보전 관련해서 법원의 판단과 이번 지금 재판의 판단이 같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네. 일단 지금 그 비밀과 관련해서 검찰, 손혜원 의원 측 법원의 생각이 지금 전부 다 각각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지금 몰수 보전 조치가 조카 명의로만 되어 있잖아요. 네,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의 어떤 재판 과정에서는 이게 한정됐다고 해서 반드시 그 판결이 나오는 건 아닐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동일하게 판단이 100% 나오는 건 아니겠지만 예. 통상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법원의 판단도 1심과 2심이 다르고 1심 판단과 동일한 사실관계인데 다른 것은 또 다른 것도 여러 번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
이 지금 법원의 몰수 보존 관련한 이 법원의 판단이 이번 재판과 동일할지 그거는 저희가 뭐 무조건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비밀의 개념이 언제까지가 비밀로 유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실제로 비밀로서의 가치가 언제까지 존속한 것인지 그에 대한 판단이 어찌 보면 이번 재판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얘기하셨던 조카가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죠. 창성장. 이것도 이제 손 의원의 차명 부동산인지도 좀 쟁점이 네. 되고 있는 건데 보니까 이제 검찰 쪽의 주장은 창성장의 뭐 계약도 그렇고 활용 계획 수립도 그렇고 이 직접 다 했기 때문에 뭐 이거 상당히 좀 의혹이 간다는 건 얘긴 건데 네. 어떻게 이 부분은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 증거 싸움입니다. 지금 일단은 검찰에서 그렇게 의혹만 제기하고 기소를 하진 않아요. 검찰도 손혜원 의원 측에서 어쨌건 자금이 흘러 들어가서 구입했다는 정황 정도는 최소한 체크를 했겠죠. 그 대금도 다 손 의원 직접 지급한 거죠? 그렇죠. 예. 이제 그러면 이게 그냥 증여인 것인지 단순 증여인 것인지 아니면 내 부동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산 것인지 이에 대한 이제 법정 평가가 남아 있는 건데 이제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어느 정도의 증거 자료를 기초로 해서 기소를 했는지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손 의원 측에서 반박하는 걸 보면은 검찰이 얘기하는 의혹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 이제 해명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는 않고 뭐 내가 이게 사실이라면은 뭐 목숨을 그렇죠. 내놓으라면 그것도 내놓겠다는 식의 발언을 하니까 네.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해명이. 그거 어떻게 봐야 돼요? 그거는 제 생각에 이제 법원에서 어떻게 변론하는지 그 변론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손혜원 의원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게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이 복잡한 내용을 예를 들어서 뭐 손혜원을 두둔하거나 뭐 비판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예. 이거를 언론을 통해서 본인이 얘기하기 한계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 그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에 대해 손혜원 의원 측에서 어떻게 반박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그 내용에 대한 진위 여부를 좀 판단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아직 뭐 손혜원 의원이 유죄라거나 아니면 예. 손혜원 의원 무죄라거나 이렇게 단정할 사안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 글쎄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좀 어느 정도 수위의 어떤 이야기가 좀 나올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지금 이 혐의와 관련해서 제가 유무죄 판단을 하기에는 지금 아직 성급하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만약에 이제 유죄 판단이 나온다. 가정을 하면 이거는 일반 공무상 비밀 누설죄보다 훨씬 중하게 처벌합니다. 부패방지법에서 공무상 비밀 이용죄라고 해서 7년의 징역형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요. 예. 거기다 이제 부동산 실명법 위반까지 한다면 만약에 이게 전부 공소사실이 유죄가 된다면은 이건 벌금보다는 뭐 실형이 붙는 집행유예나 아니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유죄가 나온다면 그렇게 되면 손혜원 의원의 의원직도 상실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게 아니라 이제 무죄가 나온다면 손혜원의 입지가 굉장히 공고해질 것 같습니다. 아까 백 변호사 말대로 워낙 사안이 복잡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재판이 시작됐으니까 얼마만큼 증거 싸움, 검찰과 손혜원 의원 측의 증거 싸움이 이루어질지를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로 좀 넘어가 보죠. 지난 23일이었습니다. SNS에 공개된 그 동영상이 공분을 사고 있는 건데 네. 거리에서 보니까 한 남성이 영상 촬영자를 위협적으로 막 뒤따라가면서 네. 일본인과 여성을 막 비하하는 표현도 그렇고 욕설을 하는 모습이 담겼었는데 네. 경찰이 입건이 됐네요. 네, 예. 입건이 됐습니다. 일단은 경찰 입장에서는 CCTV 주변의 블랙박스 등을 다 같이 분석을 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일본인으로 추정되는 여성을 따라가서 뭐 머리채를 잡고 좀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저 33살의 A 씨를 지금 일단 폭행이나 모욕 등의 혐의로 지금 입건은 해놓은 상황인데 네. 지금 일단은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취재진들이 질문하는데 그 영상은 조작된 거다. 네. 나는 뭐 폭행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CCTV를 분석하고 블랙박스를 확인해 본 결과 예. 저 영상의 조작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는 게 수사기관의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피해자 측에서는 엄벌을 원한다고 일단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만약에 이 혐의가 적용이 된다면은 처벌 수위는 보통 어느 정도 나오는 건가요? 사실 이거는 그 언론에 공개된 그 영상 보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분노를 하셨을 텐데 그렇죠. 예. 그에 비해서 형량이 높은 범죄들은 아닙니다. 일단 폭행죄하고 모욕죄 정도인데요. 네. 폭행죄는 이제 본인은 폭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일정 부분 머리채를 잡은 사실은 시인했다고 해요. 근데 머리채를 잡는 게 폭행입니다. 그러니까 폭행의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고 계시는데 폭행은 반드시 주먹으로 누군가를 차던가 뭐 치던가 예. 발로 차던가만 그래야 폭행이 되는 건 아니고요. 아까 보니까 왜 라거나 씨 기사에서도 밀친 게 폭행이었잖아요. 밀치는 것도 폭행이고요. 그런 것처럼. 얼마 전에 났던 판결 중에 재밌었던 건 의자에 앉으려고 하는데 뒤에서 의자 뺀 것. 이것도 예. 그것도 폭행죄로 폭행이에요. 처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체 유형력의 행사가 폭행이 되기 때문에 폭행죄 성립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모욕죄는 그때 당시에 했던 욕설이나 이런 것들을 주변 사람이 들을 수 있었는지 모욕죄라는 게 누군가 개인에게 1대1로 있을 때 욕을 하는 건 모욕죄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들어서 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가 떨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 네. 예.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그 부분만 확인을 한다면 이 두 가지 혐의는 충분히 적용이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뭐 아시겠지만 이런 혐의를 가지고 뭐 구속을 하거나 이러진 않고요. 만약에 합의를 한다면 둘 다 모욕죄는 친고죄고
또 이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이 두 범죄의 특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합의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이게 보니까 일각에서는 뭐 이 여성 말로 따르면 이제 그 헌팅 문화를 좀 얘기하면서 이게 네. 먼저 관심 보여왔는데 이걸 이제 거절하자 이렇게 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인 건데 네. 헌팅 행위 같은 거 자체를 어떻게 제한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잖아요, 그건요. 그거는 없죠.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 이성이 마음에 들어서 말을 건다는 행위 가지고 처벌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처벌을 받아야 될 것 같고 특히 예. 유흥가 쪽이 많은 그런 젊은 친구들이 많은 곳이면 그렇죠. 더더욱이나 그렇겠죠. 그런데 예. 이제 어디까지 허용하느냐 문제잖아요. 근데 요즘에 보면은 뭐 1인 방송하는 데서 뭐 외국인 여자랑 뭐 내가 1대1로 헌팅하는 법 이런 거를 막 무분별하게 공개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꼭 수반되는 것들이 이런 폭행, 욕설, 성추행, 성희롱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들은 다 이제 범죄가 되죠. 상대방이 굉장한 불쾌감을 느꼈다. 네. 뭐 이런 건 좀 문제가 되는 거죠. 불쾌감만 느낀 거 가지고 처벌하기는 힘들고요. 힘들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인에게는 성희롱을 언어적 성희롱을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건 이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거나 혹은 회사에서 그런 일이 생기면 직장 내 괴롭힘이나 직장 내에서 해결해줘야 되는 문제이고 성희롱까지는 형사적으로는 처벌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성추행이나 추행, 네, 그다음에 이제 신체적 폭행이나- 가해가 좀 네. 있어야 되는군요. 폭언 같은 것들이 있으면 이제 모욕죄 같은 걸로 처벌할 수 있고 거기다가 이제 좀 뭔가 허위 사실 같은 걸 얘기한다고 하면 이제 명예훼손죄 같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헌팅 자체를 처벌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근데 헌팅에 수반된 이런 것들은 좀 분명히 제재가 좀 필요하고 좀 제어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그렇네요. 예. 자, 이번에는요, 또 일본 제품에 대한 범죄도 있어서 이 부분도 네.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예. 일본 브랜드 차량 3대를 돌로 긁어서 파손한 일이 네. 있었군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사실 이건 굉장히 황당한 일인데요. 최근에 이제 한일 간의 갈등이 굉장히 증폭이 되고 불매 운동 하자는 목소리 많이 고조돼 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신데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만 사실 그 전에 뭐 일본 차를 사신 분도 있고 뭐 지금도 일본 차를 사는 분들한테 우리가 법적으로 뭘 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보고 분노를 해서 얼마 전에 있었던 뭐 기름을 넣지 않는다 뭐 이런 일도 있었는데 이게 더 나아가서 일본 차를 타고 다니는 게 기분이 나빠서 그냥 세워져 있는 차를 돌로 손괴를 했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명백하게 범죄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 골프장에 들어가는데 일본 브랜드의 차가 보여서 갑자기 격분했다고 하는데요. 많이 배우신 분인데 네, 이것도. 이거 뭐 제가 알기로 지금 뭐 의사라고 했던 것 예,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행동은 정말로 자제를 하셔야 되고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애국 활동이 아니고 범죄라는 거 반드시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물 손괴인 거죠? 네, 맞습니다. 손괴면 처벌 수위는 높지 않죠. 손괴는 처벌 수위 높지 않습니다만 이제 피해자 합의를 해야죠. 이거 뭐 다 물어주고 하게 되면 네. 처벌 정도는 약하겠지만 손괴죄는 분명히 형사적으로 처벌받는 범죄라는 사실 아셔야 될 그러니까 것 합의를 같습니다. 안 하면 형사처벌 받아야 되는 거고 합의하더라도 네, 합의를 그렇죠. 하게 되면 이제 차량만 낮아지는 거죠. 손해주면 그리고 거죠? 형사 책임이 낮아지는 거지 그건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도 아닙니다. 그렇군요. 이게 보니까 그 지난달에 인천에서 일본 차량을 일부러 파손한 뒤에 길거리에 그 전시하는 뭐 퍼포먼스가 네. 또 진행되기도 했는데 이게 본인 차량을 내가 한 건데라는 것처럼 본인 차량 파손이기 때문에 뭐 법적인 문제는 없어 보이긴 합니다만 네. 이게 이분은 남의 차 긁은 거니까 네. 어쨌든 처벌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본인 차를 본인이 부순 것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죠. 저거 만약에 저 차를 폐차해야 되는데 그냥 버리고 갔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하지만 물론 네. 뭐 국민들의 지금 뭐 일본에 대한 분노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저런 행동을 하는 것 뭐 아예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만 저는 저게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사실 한일 간의 그 정치권의 문제에서 국민 더 나아가서 일본 아까 조금 전에 일본인에 대해서 폭행한 거 물론 그게 혐일이나 뭐 반일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고 합니다만 그런 행동들은 자칫하면 앞으로 해결될 한일 관계를 더 장기화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점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게 일본에서 어떻게 기사로 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3가지 이슈 백상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